네, 안녕하세요. 바른 지식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위암 발병 순위를 보면 남자 1위가 바로 한국인이고요. 여자 1위도 역시 한국인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위암도 많고 또 위 관련 질병도 많은 걸까요? 크게 4가지 이유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젖은 장작 식사법 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에 젖은 장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 보면 장작을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서 활활 잘 타야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프파이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내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장작들이 잘 타다가 잘 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끓음도 날 것이고 타다만 장작 이 더미들로 남아있을 텐데요. 바로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의 쌀밥을 이런 장작으로 비유를 하게 된다라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또는 국과 찌개, 국물을 막 드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탄수화물이 소화효소에 희석이 돼서 제대로 다 타지가 않습니다. 마치 비가 내려서 젖은 장작이 된 것과 같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효소인 이 아밀라아제는 침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침에서 소화가 좀 덜 된 것은 췌장에서도 한 번 더 소화를 시켜주긴 하는데요. 침에서부터 이 아밀라아제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입에서 소화를 다 시키고 이제 삼켜서 위에 보내라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우리는 국이나 찌개를 떠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밥을 드시다가 몇 번 씹지도 않은 채 국물을 후루룩 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쏙 넘어가 버리죠. 위에서는 다양한 음식물이 함께 모입니다. 탄수화물만 소화할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고 지방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채소, 여러 해조류, 버섯 다양한 음식들이 섞여 있을 텐데요. 탄수화물 만 다 소화시키기에는 버겁게 됩니다. 따라서 물에 젖은 장작 식사법처럼 식사 중에 국물이나 물을 막 드신다라면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고 특히 탄수화물의 소화가 완벽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위에서는 막 희석이 되고 묽어지고 하니까 위는 어때요? 연동운동을 막 많이 하잖아요. 이 연동운동을 너무나 심하게 해야 하다 보니까 위 자체의 운동성이나 또 위 점막 세포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젖은 장작 식사법, 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고질적으로 나쁜 식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화효소가 희석이 되는 식사법, 예를 들면 죽이나 선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죽이나 선식은 굉장히 사실 좋은 걸로 건강식, 영양식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물론 가끔 너무나 이제 위 운동이 좀 안 되고 가끔 소화력이 너무 떨어지고 또는 이 치아 질환으로 인해서 씹기가 힘들다, 이런 가끔 먹는 죽이나 선식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의 소화는 바로 침에 있는 아밀라아제에서 입에서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죽은 어때요? 많이 으깨서 위가 연동운동을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별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다 보니까 역시 이 침에 많이 이렇게 버물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위가 지나치게 운동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이 음식을 너무나 오랫동안 이 곡식을 탄수화물을 이제 물에 다 희석하고 으깨서 먹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위와 또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췌장까지도 지칠 수 있게 됩니다. 또 선식은 어떤가요? 건강한 너무나 좋은 곡물을 갈아가지고 우유나 두유 또는 물에 이렇게 타서 드시는 거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식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선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좀 불편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역시 이유는 똑같습니다. 탄수화물의 소화는 어디에서? 입에서 많이 씹어서 침에 의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선식도 역시 곡물을 갈았기 때문에 별로 씹지 않고 바로 삼키게 되죠. 위에서 굉장한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탄수화물이 쪼개져 있을 뿐 소화 효소와 닿는 면적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식이 그렇게 썩 건강한 음식은 아니에요. 죽이나 선식 가끔씩 좀 위가 힘들고 씹는 기능이 힘들다 이럴 때 가끔 드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기에는 위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화려한 임금님 밥상입니다. 우리 20첩 반상, 30첩 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 우리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 동시에 다양한 음식 먹는 것이 마치 몸에 좋은 것처럼 느꼈는데요. 자, 이 말은 좀 정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양하게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은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뷔페식을 가면 어떤가요? 진짜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 종류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해물도 엄청 다양하게 과일, 채소, 후식까지 너무 다양하게 잘 드시잖아요. 분명히 골고루 잘 먹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소화가 잘 되시나요? 네,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불편했던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으나 너무 동시에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섞어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 효소가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일례로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선시대 평균 왕의 수명이 48세였습니다. 요즘은 48세 굉장히 건강한,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 왕들의 식사를 보면 정말 화려하게 많이 드시죠. 아주 건강식, 보양식. 또 옆에 한 20첩, 30첩 반상을 드시면서 작은 상 하나가 또 차려져 있어서 부족하면 또 드십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간식과 식사 사이의 음식들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8번을 드셨다 그러죠. 이렇게 많은 음식을 너무나 자주 드셨던 왕들의 수명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병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같은 조선시대인데 굉장히 장수한 왕이 있으시죠. 이 영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양하게 먹으면 사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루에 8과목 공부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루에 8과목 가능할까요? 너무 엄청 힘들겠죠? 또 하루에 업무가 이 정도인데 한 5배, 6배 업무량을 너무나 많이 주는 회사의 직장 상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과로로 쓰러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식을 너무 동시에 많이 먹으면 우리의 소화기관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의 소화효소가, 단백질은 단백질의 소화효소가, 지방은 지방의 소화효소가 하나씩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식사는 동시에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법, 소화기관을 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뭔가 좀 양념이 강하고 또 진한 맵고 짠 음식, 이런 음식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일명 밥도둑이라고 해서 간장게장 같은 거, 또 회식 같은 데 가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아구찜 같이 이렇게 양념이 막 가득 진한 그런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밥을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양념이 진하고 또 양념이 강할수록 쌀밥을 먹어야만 이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밥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양념이 강한 반찬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일단 쌀밥을 좀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고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양념이 강한 음식, 특히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첨가물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돼요.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보다 맛이 더 깊고 진하고 더 달고 이러잖아요. 양념이 사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몸이 계속 해독하기 위해서 식후에 또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좀 해먹다가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은 날에는 꼭 물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뭔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계속 희석을 하고 또 해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념이 강하고 진한 반찬일수록 과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화기관을 지치게 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너무 당연한 거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네, 여러분,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한 음식입니다. 가공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은 진짜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
흉내를 낸 가짜 음식입니다. 음식 모형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가공한 음식 속에는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뭐 색소, 보존제, 유통제, 여러 첨가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보관을 하고 유통을 거치는 동안에는 여기에 이 화학물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가공식품, 그리고 패스트푸드,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자, 이 모든 것들은 음식 모형이기 때문에, 자, 이 음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좋지 않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음식을 넣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 몸에 가공한 음식들은 가짜 음식이라서 소화시키는데 굉장한 무리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또 위가 약한 이유, 단순히 맵고 짠 음식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국가찌개 문화, 소화액을 희석시키는 죽이나 선식 너무나 오랫동안 먹을 경우, 그리고 뭐 한 30접 반상 골고루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법, 그리고 밥도둑이라고 하는 양념이 강한 반찬, 과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소화기관을 지치게 합니다. 자,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건강한 식사법을 구성하시면 충분히 우리의 위는 지금 잠깐 염증이 있더라도 다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